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IT 행사인 CES 2024의 효과일까요? 반도체와 AI, 또 디스플레이 쪽이 다시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애플과 엔비디아가 나스닥 상승을 좀 주도해주는 모습들이 잡혔고요.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이뤄냈습니다. CPI 지수 발표까지 이제 이틀가량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때까지 흐름 어떻게 나올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숨고르기를 마쳤다고 봐도 될지 좀 궁금한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미증시는 애플, 엔비디아 기술주의 강세로 흐름으로 마감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CES 2024 개막한 이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나왔고 전혀 좀 새로운 내용들도 나온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엔비디아라든지 어제 애플 등등 기술주 중심으로 지수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상승 출발했고 여전히 상승 시세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인데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일단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좀 여기서 꺾일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일단 4분기 실적까지는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4년도 계속 반도체 업종은 보셔야 될 업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꾸준히 반도체 업종은 나아질 수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감산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또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감산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계속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치를 충족을 해서 오버해서 나왔다면은 또 재료 소멸 가능성으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도 시장이 좀 잘 버텨준다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 업종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업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또 가능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고 목요일 날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글쎄요, CPI 지수만 양호하게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888포인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9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듯이, 일단 900 정도 갔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12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중간중간마다 5일선 자리를 이탈하는 조정은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꾸준히 상승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이 시장이 또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면은 이제는 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좀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줘야 코스닥 지수가 이제 900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쪽도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이제 종료가 되면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쪽도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와줬고, 몇몇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12일 날이 됐었을 때 아직 좀 시기적으로 남아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과 합병된 물량이 나오는 날입니다. 상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제약바이오 쪽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런 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좀 말씀 좀 드렸고,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다 보면은 코스피 지수 오늘 음봉으로 좀 빠지는 모습인데, 일단 좀 차익 실현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는 어제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했고, 오늘은 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인데,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더 좋았던 건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고점 자리, 일단 작년 고점 자리를 한번 또 터치해주면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왔어요. 21선 자리를 잘 지지해줬고, 오늘 일단 갭이 떠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긴 했습니다. 2600선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나와주나 했는데, 차익실을 좀 나와주면서, 음봉으로 좀 빠지지만, 뭐, 그렇다고, 예, 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아니니까, 오후장까지는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승 모멘텀적인 면에서 이제 재료들이 좀 다 나올 텐데, 이후에 뭔가 좀 새롭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내용들이 좀 뭐가 나올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가 좀 겹쳐 있습니다. 이런 또 파생 포지션에 의한 예, 흐름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목요일 날 지나고 나서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시장 반등이 더 나올지를 좀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뭐 이제 이틀 정도 남았잖아요. 뭐 오늘은 이제 반 정도 지났고 목요일까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메이저급 수급이 어디로 좀 몰리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종목들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특별하게 오늘은 뭐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반도체 말고는 딱히 좀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일단 개별주 이슈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 주셔서 그런 종목들만 잘 공략을 하신다면은 1월 달은 예, 무난하게 좀 좋은 수익을 좀 챙겨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예,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는 있는데 일단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이 좀 많아서 실제로 이제 아침에 갭상승 뜨면은 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좀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계속 좀 나름 체크해서 노라톡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 예, 뉴스들 참 보시면서 매매에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 괜찮은 뉴스들, 종목들은 나오니까 그런 것도 나오게 되면은 또 공략주도 같이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CES 2024가 시작이 된다면 반도체 업종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예측대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좀 긴 시간 상승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급이 2차 전지나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니면 의료 AI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따른 기업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기업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와 MI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연구소에서 유전자 가위에 관련한 의미 있는 좀 성과를 냈습니다. 유전자 가위 같은 섹터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 차례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좀 긴 흐름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 좀 비싸서 그렇지 의료 쪽에서는 이제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 MIT에서 했었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명한 쥐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 가위를 치료로 이제 실명을 한 쥐를 고쳤다. 예, 이런 내용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쥐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결과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영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 쪽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비용적인 부분인데, 이제 뭐, 이게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비용적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다면, 예,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영역들이 이제 늘어간다는 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은 툴젠이었어요. 툴젠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크로젠이 대장주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일단 마크 포지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저점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흐름은 괜찮았죠. 일단 작년에 이제 고점 찍고 쭉 밀렸었다가 이제 18,000원, 19,000원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했었고요. 일단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2만 원 자리를 계속 지지는 해주면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아왔고, 오늘 일단 전고점 자리를 못 넘었는데 25,000원 자리가 이제 전고점 자리 박스권 자리를 못 넘었는데 뭐 요 정도만 흐름이 유지가 돼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 이런 종가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가 되게 좀 중요한데, 오늘 이 상한가 자리 대략적으로 한 22,5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자리가 좀 지지가 나와준다면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아니면은 계속 긴 흐름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뭐 이거 한 번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유전자 가위 쪽으로는 계속 개발하고 있고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차트적인 면에서는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3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좀 들어와서 이 앞에 있었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해 주면서 올라가야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분봉으로 일단 흐름을 좀 보시면요.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저점 올라가는 패턴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여기 말씀드린 22,500원 자리 여기서도 확실하게 좀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 종가까지 나와준다면 이런 자리를 한번 지지선으로 보고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툴젠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툴젠은 이미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은 모습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거래 대금도 딱히 붙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을 해 보시기보다는 조금 거래 대금 들어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이제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주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오죠. 저점은 올라가고 있지만 좀 차트를 좀 길게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추가적인 상승 7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는지 좀 보고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유전자 가위 섹터 같은 경우는 긴 흐름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분석과 함께 주가의 어떤 거래 대금이라든지 눌림목 부분에서의 차트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대장주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들은 저희가 반도체 주가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만들기도 했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가 약 3개월가량 동안 주가 5배가량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천장이 어디일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뭐 엔비디아 신고가를 들어갔고, 뭐 AMD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어제 반도체주 뭐 HBM 쪽이 아니더라도 뭐 모든 뭐 CXL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이런 쪽도 다 오늘 한 번씩은 다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 이후에 뭐 조정을 좀 받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뭐 새롭게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 어째 종목들이 많아서 그냥 평소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거래대금 많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좀 뽑아봤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쪽이 뭐 계속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게 모든 제품에, 가전 제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혁신적인 제품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먼저 이제 나와야 될 거는 갤럭시 원팩 행사에서 갤럭시 24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일단 관건이에요. 뭐, 물론 기대감을 갖고 볼 수는 있죠. 제품 자체 내에서 AI를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제품이 나올지. 예전에는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에 대한 부분을 뭐 질문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좀 취하는 명령을 입력했었을 때 그게 바로 이 제품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이 오는, 다시 한번 또 행동이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체 내 반도체 안에 AI를 통해서 행동이 결정되거나 답변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반도체의 이 기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단가도 좀 비싸질 거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쓸지는 좀 잘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갤럭시 S24 나오는 거 좀 보고, 예, 저도 이제 휴대폰 바꿀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얼마큼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CS 2024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차트적인 면에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는 있는데, 일단 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없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를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은 잘 안 되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대부분 이제 5일선 자리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5일선 자리를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장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이거를 뭐 얼마큼 더 갈지는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지금 어디가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기술적 대부분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5일선 자리를 보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온칩스를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가온칩스 역시 좀 고점이긴 해요. 예, 그런데 그나마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오늘 또 신고가 자리를 찍었는데, 역시나 또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까지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가격대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되겠네요. 6만 원 정도를 잘 지지해 준다면 내일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 CS 2024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시장 흐름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오셈 역시도 CX에 관련주 쪽으로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5,000원대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10,000원대까지도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좀 꾸준하게 보시는데, 저는 이제 CS 2024 이후에 말씀드린 갤럭시 언팩까지는 시장 흐름을 좀 보셔도 되겠다, 반도체 업종은 보셔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올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반도체 업종은 너무 급등한 종목들 말고 아직 뭐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반도체주들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승 뒤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갤럭시 S24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번 주에는 CS2024에서 남은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저희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2024 관련해서 세 번째 섹터를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 LG의 이 시그니처 올레드 T가 최고 혁신 산안을 비롯한 5개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관련주들이 있을지 한번 대표 종목들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혁신상을 좀 받은 종목 중에 하나 중에 4x4가 있습니다. 4x4라고 하면 좀 대부분 좀 생소하실 종목이긴 한데, 예전에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좀 한번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좀 받았었던, 테마주로 좀 엮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픽셀이라는 제품인데, 제품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하고 좀 프로그램인데, 요런 게 이제 디지털 전동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데이터 그 용량을 좀 줄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영상 제작을 통한 관련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좀 칠칠직이나 아프리카 TV 이런 쪽에서 계속 적용이 좀 됐었을 때, 혁신적으로 이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면서 좀 서버 용량을 좀 줄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VR이라든지 이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이런 헤드셋에 들어가는 이 고용량의 영상들 이런 걸 좀 처리 속도를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VR 헤드셋을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좀 많이 쓰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쓸 때가 영화 볼 때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 프로가 좀 나와주면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나올 텐데, 여기에서 어떻게 좀 많이 쓰일지, 이 VR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비전 프로에 대한 용도, 저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
비전 프로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면 디스플레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일본하고 중국산 부품을 좀 쓰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관련 종목이 아직 딱히 좀 나와주진 않고 있는데 뭐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뭐 이번에는 좀 관련주 쪽으로 4x4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이미 좀 저점을 좀 많이 바닥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10,000원대 정도까지도 계속 유지가 돼주고 있다면은 예전에는 거의 바닥권이 한 10,000원대 이하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6,000원대까지 좀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흐름이 이런 장기 일평까지 뚫어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좀 예전에 대장주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저점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물론 거래대금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장기 일평 자리를 다 뚫어줬다는 점은 괜찮거든요. 2021년도에 메타버스 한참 유행이었을 때 이 종목 8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거의 10,000원대 이하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면으로는 좀 보실 수 있다. 두 종목 말고도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몇몇 종목들이 더 있는데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공략 시점에 대한 부분도 저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CES 2024 혁신상 관련된 종목으로 4x4와 비롯한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셨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략주들 흐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 공략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따로 지금 방송에서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드린다 말씀 좀 드렸고 새로운 신규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스톰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정수기에 들어가는 부품 들어가는 부품 회사, 제조 회사인데 신규 상장 이후에 좀 계속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매수 공략 타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21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많이 공략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자리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공략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가가 1,400원짜리 구간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좀 그래도 양호하게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늘 뭐 요 자리 구간만 지지해 준다면은 정거점 자리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 저는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대가 붙으면 최소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도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난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잠깐 쉬어가더라도 어제 좀 거래 대금이 그래도 한 40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잠깐 쉬어가더라도 뭐 내일이라든지 모레 정도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로 지금 시세가 나왔을 때 일부 물량 챙겨주시고 정보점 뚫어주는 자리까지 보시면 좋겠다 해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뭐 이거랑 이제 비슷한 종목을 예전에 한번 추천주로 좀 8시 방송에서 한번 드렸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어떤 자리에서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한 이후에 조정받고, 이제 21선 자리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안착했었을 때,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물론, 뭐, 업종이나 테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한 이후에, 조정받고, 신규 상장 공모가 뭐 대비 이제 이하로 빠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밀렸다가 다시 안착했었을 때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급등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시세가 나왔을 때 일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뭐, 신규 상장 첫날, 이런 저항대까지는 한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천천히 흐름을 좀 지켜보시되 뭐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업종은 아니에요. 정수기 뭐 관련 부분주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 가격적인 리뷰 전략도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5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5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당장 오늘 화요일부터도 기관들의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기관들의 흐름이 좀 들어와 주는데요. 분위기상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쉽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선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 들어서 항상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코스피가 좀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원체 코스닥이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도 않나라고 좀 판단합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은 우선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흐름, 또 다른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건데,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좀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좀 시간 나면서 짚어드릴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앞으로 기관들의 흐름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 시그널 이슈는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돌아온 기관입니다. 삼성전자의 2023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수요 둔화 등의 여파가 있었지만 주력 사업인 메모리 부문의 회복으로 반도체 적자가 대폭 감소됐는데요. 한편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수급 공백을 만들던 기관이 오늘은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개선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예상치보다는 좀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좀 빨간불로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해 주실까요? 네, 보시면 우선은 새벽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어요. 네,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엔비디아가 가지고 오는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IT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 개선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올해 1분기, 2분기 시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장 초반에 긍정적인 모습을 출발하긴 했거든요.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이상의 하락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당연히 1분기부터 개선되는 반도체 쪽, 메모리 쪽의 실적 성장이겠죠. 또 하나 재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소해졌기 때문에요. 재밌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삼성에서 최근에 광고를 보시면은
쌈세페라 해가지고 세일 페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작년 말까지 하고 올해 1월도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재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찌됐든 매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주가의 방향성과 성장성을 봤을 때는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주가 역시나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최근에 시장에서 기사를 살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천천히 얘기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요.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돼서 가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국내 증시의 특히 코스피의 가격 매력도와 올해 성장성을 토대로 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서 외인과 기관들이 달려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오늘을 제외하고 4거래 연속 기관들의 매도세였지만은 오늘부터 기관들이 다시 잡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다시 조금 많은 수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도 판단합니다. 물론 당장의 큰 수량은 아니고요. 좀 고민들을 하겠지만 올해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방향성 자체는 쉽게 꺾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고 가는 그림일 거예요. 차트를 보더라도요.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올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림들, 보이고 가는 이런 그림들로 패턴적인 부분이 계속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조정 마치고 나면은 움직일 것 같고 최악인 경우 뭐 21선 정도 밀렸다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가격적으로는 잠깐 살펴봐 드리자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한 7만 5천 원대 부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21선 이탈하고 횡보하거나 하는 그림들은 좋은 매수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가 랠리 속에 2년 만에 어떤 평단에 다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한 가격 전략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된 주가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주 중에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티웨이 항공부터 짚어줄 텐데요. 2주가량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시점이 맞물린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무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방송상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항공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항공주들의 상승 흐름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맞춰서 최근 보시면 오늘 급등하긴 하지만 티웨이 항공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다른 종목도 하나씩 보자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면은 차트가 좀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항공도 보시면은 이쁘게 조금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잘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상승 추세 나오고 있는데 최근 사실 보면은 10월 말부터 해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약간 꺾이는 듯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우상향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주거든요. 물론 이제 좀 가벼운 LCC부터 해서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좀 대형 항공사들도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유가 차트를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WTI 상황인데요. 크게 바닥을 체크하면서 모습을 보였던 자리,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한 6달러, 7달러, 8달러 선 정도가 거의 이제 저점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조금 잠깐 보자면 올라가는 듯 했지만 다시 사우디 감산 얘기도 돌고 있고 이래저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은 나와줍니다. 유가를 하락시키는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 조금 보셔야 될 게 저는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선은 공화당 경선을 15일부터인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발언 하나하나에 유가의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어째 좀 공격적이긴 하니까. 근데 어찌 보면은 좀 러시아를 비롯해서 약간 좀 우호적인 측면이 바이든보다는 좀 강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히려 하락 쪽의 흐름을 그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출렁임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조심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유가가 조금 방향을 좀 잡는 흐름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한 70달러 부근선에서 움직임이 계속 될 것 같고 하락 추세에 대한 고민이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가 분위기를 탄다면 유가 하락에 따라서 항공주들이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것은 최근의 추세에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올라가는 걸 본다면은 뭐 제주 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좀 가볍게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방향을 잡고 올라가 준다면 전고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작년 1월에 나왔었던 자리이긴 해요. 4,000원대 후반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4분기 때 원체 좋을 거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에도 항공주들 실적이 너무나 좋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고 많이 오르지 않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가의 움직임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항공주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작년부터 짚어드렸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을 비롯해서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 아시아나 항공들까지 항공주들 흐름도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부광약품이 좀 강세를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의 특별한 호재가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작년도 기사를 본다면 2024년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좀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저도 이제 부광약품을 며칠째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올라가고서 이게 보시면은 11월 달 차트를 잠깐 보시면 11월에 급등이 좀 나왔다가 그날 바로 꺾였었고요. 그리고 얼마 뒤 12월에도 비슷한 양상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혹여나 급등 나오면 꺾이겠지 싶었는데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조금 이래저래 체크를 좀 해보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사실 회사 내에서. 뭐 이슈라고 해봤자 그냥 뉴스거리 하나 찾아본다면 국내 첫 잘레플론 성분 불면증 치료제 출시한 이슈인데 이걸로 사실 주가가 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개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시총 자체가 사실 그렇게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어제 기준으로도 5천억 가까운 모습이고 오늘 5천억 돌파하는 시총이거든요. 그러면 주가의 큰 방향성으로 이 종목을 조금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좀 열어보니까 뭔가 조금 갈만한 시기가 온 것인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자면요. 이게 부광약품의 이제 주봉 차트예요. 네, 거의 뭐 한 10년치를 땡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전체 추이에서 봤을 때 부광약품의 방향성 자체가 거의 좀 바닥을 확인하고서 올라가는 채비를 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나름의 좀 저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2013년, 14년 정도 그때 당시의 라인들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 라인을 좀 그어드리지만은 보이실지가 모르겠습니다. 좀 두껍게 몇 줄 더 그어볼게요. 요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요. 거의 가격적으로 봤을 때 확대를 좀 해보자면 5,000원대 아니면 6,000원대 전후로 해서 요 정도 가격 자체가 거의 진바닥으로 체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트를 보니까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이건 누군가가 지금 뭔가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동안의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어떤 흐름이냐면 일봉이긴 하지만 주봉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잠깐 확대를 해서 보자면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거래량도 좀 밑에 보시면 붙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짧게 단기적으로 출렁이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추세를
크게 보면은 이제 좀 돌리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회사 실적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작년까지 2023년 실적 정말 안 좋습니다. 그냥 뭐 전형적으로 좀 적자 상황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긴 한데 올해부터 해서는 이 안 좋았던 실적에 대한 모습들을 개선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장에 이 종목은 뭐 매수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 못 드려요. 조정을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되 만약에 종목 자체가 크게 조금 밀린다. 뭐 예를 들자면은 6,000원대 초반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짧게는 절대 안 되고요. 좀 장기적 추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다가 좀 눈에 들어와서 체킹이 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서 나중을 한번 기약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긴 흐름에서 지금이 좀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가격적인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눌림목 대응 전략을 어느 지점에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한 개 정도는 편입을 시켜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종목으로도 바이오니아를 한번 짚어볼게요. 대표적인 탈모 관련주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유럽과 일본을 넘어서 이제는 동남아 시장까지 좀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바이오니아도 빠질 만큼 빠졌는지 움직임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는 시총을 이렇게 작은 종목은 좀 거론해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몇 천억대 이상 최소한 3천억, 5천억 조 단위 종목들을 많이 특징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 움직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 지난 이제 1월 4일부터 좀 급락이 나오면서 빠지는 듯 했지만 오늘 다시 돌려놔요. 그러니까 뭐 탈모 화장품에 대한 뭐 이슈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걸로 주가가 역시나 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이적인 부분에서 돌려 세우는가 싶어서 차트를 한번 크게 열어보니까 2020년부터 해서 한번 크게 움직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추세의 대형 하단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종목 자체가 밀릴 만큼 밀렸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천천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주가가 현 추세에서 당연히 이게 10월, 11월, 특히나 11월, 12월 때 힘들었던 이 자리에서 돌려서 조금씩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정상적인 흐름이겠구나. 그러면 짧게 보지 말고 조금만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현 구간대 자리는 나름대로의 바닥 자리가 될 거고 고점으로 인식을 해봤을 때 최소한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절반 정도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절반 정도 자리에서의 나름 두꺼운 매물벽이 체크가 된다면 그 자리가 1차 고점이 되거든요.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을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그러면 올해 성장성을 비롯해서 좀 이슈거리를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23년 매출 부분 꽤나 긍정적이거든요. 이익 부분도.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적 이익 부분 자체도. 이제 코로나 때 뭐 진단키트 이슈 다 떠나서 본연의 실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으로서 다른 매출 확대 부분을 체크가 되는구나. 그러면 주가는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 현재로서 제가 볼 때 자명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현 추세에서 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기관들은 아직 뭐 들어오지도 않고 외인들도 재미는 없는 모습이지만 조만간 흐름을 타면서 움직임이 나와줄 때 외인과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 대응을 할 만한 종목으로 보여요.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체크 꼭 해두셔야 돼요.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방향을 좀 잡고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신다면은 조정을 이용하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5만 원대 이상의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투자하기 꽤나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역시나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방 공략을 통해서 또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걸려 있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리뷰로 짚어보겠습니다. 소록스 저희가 12월부터 매수 대응을 시작을 해서요. 5연상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5연상을 끝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었는데 어제부터 해서 조금씩 하락폭이 나오더니 오늘은 장중에 20% 넘는 하락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전문가님 좀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원래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의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장중에 보면은 23%까지 급락이 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가 8,500원부터 8,800원에 전량 다 팔았어요.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4.6배 정도? 네, 4.6배요. 네. 엄청나게 수익을 냈는데 나머지 물량은 이제 그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24일 날 팔 건데 문제는 아직 이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요 1,800원대까지 빠질 거예요. 네. 이것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아직 기회가 괜찮아요. 권리공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 사셔서 무상증자 받으셨다면 권리가 생기셨다면 신주 권리가 생기셨다면 아직도 안 파셨다면 만약에 기회가 아직은 있는 거예요. 당장 파셔야 돼요. 지금 파셔도 무상증자 14주 말고 한 주치의 물량은 3배 가까운 수익이에요. 아직도 괜찮아요. 파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파세요. 당장 전부 다 한 주도 남김없이 1,800원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24일 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아까운데 8,800원, 8,600원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셨으면 그 가격에 파셨을 거예요. 제가 정말 세게 얘기했거든요.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를 도배했어요.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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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요. 도배했어요. 네. 아직도 괜찮아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통해서 손해 안 보십니다. 아니면 도루묵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짧게나마 좀 빠지다 보니 문의가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매도하시고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상한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사면은 뭐라 말씀드렸냐면 주식 바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대응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요거 소룩스 권리 공매도까지 딱 끝내고 아마 거의 바로 이어서 괜찮은 종목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들어와 계시면 제가 또 요거 사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는 정말 잘 아는 사람들만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소록스 관련해서는 강하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은요, 시장이 우선은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금 다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약간 조금 지지한다고 하죠. 21선 지키면서 버티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만 추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의 흐름 괜찮으니까요. 추가적인 반등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저희가 다뤄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추가적인 분석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에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기관들이 돌아와줬고요. 상승 섹터로는 유전자 가위, 반도체, CS2024 혁신사항 관련된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후 장에서는 시장의 바닥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